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에서 고전하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에겐 기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폭스바겐과 도요타 그룹의 지금 중국에서의 몰락,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중국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차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의 1, 2위가 바로 일본의 도요타 그룹과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전기차 업체들이 급부상을 한다고 해도 전기차 업체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현대차 그룹에게는 기회가 두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학령으로 중국 현지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중국에서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에서 고전하는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에겐 기회로입니다. 23일 자동차업계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판매량 3위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여전히 상반기에도 여전히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글로벌 판매 순위를 한번 보면 1위 토요타 그룹 420만 대, 2위 폭스바겐 그룹 333만 대, 그리고 3위 현대차 그룹이 286만 대, 4위 스텔란티스 270만 대, 그리고 5위가 르노 닛산 연합인데 264만 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면 1위인 토요타 그룹하고는 134만 대의 차이, 그리고 2위 폭스바겐 그룹과는 47만 대의 차이, 그리고 4위인 스텔란티스는 16만 대, 5위 르노 닛산 그룹과 같은 경우는 22만 대 차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토요타, 폭스바겐입니다. 현재 1, 2위인 토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죠.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얻은 자국 전기차 브랜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늦자 토요타 그룹과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전기차 회사와의 협업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주름 잡아왔던 토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의 입지는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전통적인 1위는 폭스바겐이었어요. 폭스바겐이었는데 지금 비아드에게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현대차 그룹에게 기회가 될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은 450만 대 이상. 이는 2022년 상반기보다 44%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4년 안에 중국 시장에서는 신에너지차 판매가 내연기관차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신에너지차,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2035년까지 100%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순수 전기차의 비중은 19%,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이는 유럽의 11%, 미국의 5.8%의 2배에서 3배 수준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이 늦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 가장 늦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타가 좀 집중했던 것이 수소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PHEV라고 불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집중을 했는데, 지금 일본에 견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EV 쪽으로 지금 확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폭스바겐 역시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중 전기차 비중은 지금 현재 6%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폭스바겐의 점유율이 10.1%. 지금 그 수준으로 본다면 이것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신에너지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비아드는 올해 1분기 폭스바겐을 제치고 중국 1위 자동차의 판매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신에너지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이브리드하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인 BEV,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아드는 1분기 중국에서 44만여 대를 팔았고 폭스바겐은 42만 7,247대를 팔았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자동차 판매는 폭스바겐이 1위, 그리고 2위가 도요타 그룹이었는데 이 폭스바겐과 도요타를 모두 뛰어넘고 비아드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중국에서 암울해진 해외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테슬라를 제외한 업체들을 말해요.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 업체이고 테슬라를 제외한 GM, 포드, 그리고 혼다, 이러한 회사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도요타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강자들도 중국에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임은영 삼성증권연구원은 2026년 폭스바겐 그룹과 도요타 그룹의 중국 판매량은 각각 170만 대, 120만 대로 2022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절반 정도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대부분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은 현지 시장에서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의 그 전기차 판매를 완전히 휘젓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먼저 중국의 한한령으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가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물론 전기차 부분은 완전히 힘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아드가 좀 쓰러질 때까지 좀 기다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중국에서 올 상반기 17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7%가 늘었습니다. 지금 17만 대라는 것은 현대차가 지금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이죠. 7% 늘었다 해도 지금 전체적인 소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과 같은 경우 2016년도만 해도 중국에서 179만 2천여 대를 판매를 해서 점유율 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으로 지난해 판매량은 약 34만 대까지 줄었죠. 그래서 6년 만에 판매량이 5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지난해 중국 점유율은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중국 내 내연기관차의 타격은 현대차 그룹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의 토요타 그룹과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점유율 하락, 이것은 결국 전체 시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장에서 하락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내연 기관차의 판매 하락, 이것은 현대차 그룹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는 진출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회를 보고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을 하나 둘씩 다 팔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이 공장 3개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1공장은 팔았고 2공장도 팔려고 준비 중이고 3공장도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생산하는 것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 적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호평받는 현대차 그룹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죠. 유럽과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과 유럽, 미국 유럽을 다 합친 거, 그리고 비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82만 180대, 그리고 도요타 그룹이 102만 5,372대, 폭스바겐 그룹은 약 18만 대를 팔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57만 5,462대, 도요타 그룹은 45만 341대, 폭스바겐 그룹은 170만 대.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전체 합치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139만 5,642대고 도요타 그룹은 147만 5,713대,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은 188만 대 정도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됐다. 그런데 지금 토요타 그룹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 지역의 강세, 이것을 더 볼 수가 있죠. 현대차 그룹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동남아에서 힘을 쓰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토요타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금 저개발 국가에는 조금 덜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판매량 1위 도요타 그룹과 비교해서 미국과 유럽의 합산 판매량으로 비슷한 수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등 3번째로 많이 팔고 있는 인도의 전기차 관련에 투자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탑3 지위를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도 더 많이 팔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투자에 나선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의 인도 법인은 지난 5월 현대차 첸나이 공장이 위치한 타밀나두주와 앞으로 10년 동안 2천억 루피, 약 3조 2,500억 원을 투자하는 협업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산 17만 8천 개 규모의 배터리 팩의 조립 공장과 고속도로 등의 100여 곳의 전기차 충전소도 짓기로 했죠. 또 인도 첸나이 공장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현재 75만 대에서 85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앞서 3월에는 GM의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 인수에도 서명했습니다. GM이 빠져나간 그것을 인수하겠다. GM의 공장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GM 공장은 러시아 공장도 이미 인수를 한 상황이죠. GM의 탈레가온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자동차 13만 대, 엔진 16만 개 수준에 이르는데 인수 뒤에 설비 재정비에 거쳐서 생산 능력을 최대 3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지난해 아난타푸르 공장의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여 생산 능력을 기존의 30만 대에서
40만 대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약 110만 대의 생산 능력을 2, 3년 후에 155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죠. 이 수치는 올해 상반기 인도 자동차 시장의 40%를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마루티 스즈키의 2022년 연간 판매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도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많은 공장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지금 자동차 공장도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그룹의 올 상반기 인도 판매량은 43만 2,085대. 이 수준으로 하반기까지 판매가 되면 역대 최대 기록인 2022년 80만 7,067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 시장에서 지난해부터 20% 이상의 점유율로 여유 있는 2위를 지키고 있죠. 1위는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키우는 시장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제 GDP까지 높아지고 세계의 그 G4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중에는 중국을 뛰어넘는 G2로 성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3대 시장으로 올라섰지만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이 2021년 기준 8.5%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IMF는 1인당 GDP가 2,5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서 자동차 구매가 급속히 느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딱 여기에 인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인도의 1인당 GDP가 이에 해당하는 2,700불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매가 빠르게 급작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인도의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인도 업체들이 100%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대차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들어가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에만 5종의 신차 모델을 인도에 내놓으며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원수 현대차 인도 법인장은 최근 인도 전략 모델인 소형 SV 엑스터를 현재 출시하며 현대차 엑스터는 인도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를 이끄는 현대차의 입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모델이죠. 엑스터입니다. 올해 지금 첫 개발돼서 인도에 출시되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인도로 지금 넘어가고 인도에서 현지 생산이 지금 할 것으로 곧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또 전기차의 성장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내연기관차도 더욱더 변화가 빨라지고 있죠. 이전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면 이제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5배에서 1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통합하는 통합 모듈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듈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신호의 그 제어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바로 전기차에서 습득한 기술을 내연기관차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미국에서 판매 2위인 지금 현대차가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적용시켜서 성장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그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은 차츰차츰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안 받는다. 한한령 때문에 이미 타격을 받았는데 안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에 제동이 안 걸린다. 이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